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계약법에 관한 두 번째 백선 특강 영상이죠. 14번입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원칙적으로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 측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행 거절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됐대요. 그럼 이행 거절 안 한 거죠.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최고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으로서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아울러 플러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원칙에 따라서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내이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인 거죠. 3번,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죠. 자, 이런 조건은 해제도 붙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상대방이 만약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라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잔금의 지급과 재산권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예요. 따라서 이때는 자동으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의 자동 해제를 위하여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의 채무의 이행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해제권 행사는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므로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사람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제3자가 될 수 있거든요. 조심할 것은 해제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 주택 임차인은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냐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지만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5번.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이죠. 어떤 임대인이요? 어디다 주실게요. 이구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 그럼 이 사람은 등기까지 갖춘 매수인인 거죠. 이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소유권 회복한 제3자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네요. 여기 나오는 질문은 다 중요하네요. 그죠? 15번입니다. 계약의 합의 해제입니다. 자, 해제는 원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합의 해제는 쌍방 간의 합의로 하는 해제예요. 채무 불이행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죠.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질 않아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또 반환해야 될 것이 금전이더라도 이자를 붙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제3자 보호규정만은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한 계약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를 청약하였더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했어요? 그러면 거절하는 거죠. 새로운 청약이죠. 따라서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맞는 질문인 거죠. 3번.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 그 원상 회복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일치되지 않았다면 합의가 안 된 거죠. 합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계약이 묵시적 합의 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합의 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도 가능하니까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 해제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뭘 붙일 필요 없습니까?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5번도 맞는 질문이죠. 16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에 따라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죠. 따라서 1번, 특정한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의 실행 내지 이행에 지나지 않으며 그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2번, 매매계약의 비용, 쌍방이 균분하다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채무의 이행식이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이행 장소, 매도인의 주소지,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인도 장소. 다 민법에 규정이 있으면 되는 것들은. 다시 말하면 합의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면 되기 때문에 합의가 없으면 매매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 X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요. 4번,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이고 쌍무고 유상 계약이고 5번, 재산권의 대가로서 뭘 주기로 해야 돼요? 매매 대금을 주기로 해야 되죠. 만약에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기 때문에 5번, 매수인의 주된 급부 의무는 매매 대금의 지급 의무이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17번입니다. 매매 예약이죠. 자,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매매 예약을 하면 한쪽 당사자에게만 예약 완결권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순간 쌍방 간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1번, 매매 일방 예약은 당사자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 목적물, 이전 방법, 매매 가액 및 지급 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맞는 집이 되는 거죠. 2번, 자, 매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에 걸리거든요. 따라서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해서 기간이 늘어나질 않아요. 인도받았다는 이유로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2번,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약 권리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예약 의무자는 예약 완결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행사 여부의 확답을 채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복수 채권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 채권자 전원을 공동 매수인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가등기를 경유한 경우 그 복수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매매 예약 완결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일단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경유됐으니까 담보 가등기고요. 이러한 담보 가등기가 설정됐을 때 예약 완결권 행사는 전원이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단독으로 예약 완결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결론만 기억해 두세요. 5번입니다. 자,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지만 법원이 판단해 주지만 제척 기간은 직권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계약금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18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거예요.
자,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그 누구도 더 이상 계약금을 이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으므로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2번,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 성질을 겸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손해배상 액수로서 너무 과도하다면 그때는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이러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부당이 과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감액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과다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계약금은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은 같고요.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이고 위약금적 성질을 띠려면 반드시 특약이 필요하죠. 3번.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4번인데, 자, 위약금에 관한 특약을 하면 손해배상 예정이 되는데,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손해배상 예정을 했어요. 근데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만 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예정을 안 했거든요. 계약의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단 말이죠. 그래도 유효하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조로 불입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약정을 했어요. 유효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관한 아무런 합의가 없어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것이니까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줘야 돼요. 근데 안 받는데요.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탁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공탁하여야 한다. X고 5번이 답이죠. 19번입니다. 자, 매매 효력입니다. 1번 틀린 걸 했죠. 매수인이 계약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담보 책임에서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따라서 매수인이 악이라면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2번, 매매는 쌍무계약인 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야 되고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3번입니다. 자, 과실이 가는 문제인데, 자, 말로 말씀드리면 인도 전에 과실은 매도인이 갖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인도 후의 과실은 매수인이 갖습니다. 따라서 대금에 대해서 매수인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에 매수인이 인도받기 전에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하든지. 3번,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 속하므로 아니에요. 인도 전에는 누구 거죠? 매도인 거죠. 따라서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액칙상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겠죠.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고요. 이런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뭘 할 수 있냐면 첫째,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 대금을 법원에다가 공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3번이죠. 자, 20번입니다. 민법상 부동산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환매 특징인데 첫째, 동시에 해야 돼요. 계약도 동시에 해야 되고 무엇도 동시에 해야 되냐면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2번은 뭐 의미 없고 두 번째, 환매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동사는 3년, 부동산은 5년이고요. 초과하지 못하고 특색은 이 기간을 뭐 하지도 못하냐면 연장도 못합니다. 따라서 4번 환매 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겠죠. 21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의 경우, 매도한 경우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을이 매수인이죠. 갑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았어요. 그러면 과실수취권이 있죠.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점유 사용한 경우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더라도 그 토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조심할 것은 등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죠?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2번. 갑은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매도인인 갑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 그 대신 이자를 못 받잖아요. 을의 대금 지급 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격려받은 경우에는 등기받았죠? 매매대금 완납하지 않았죠? 인도받지는 않았네요. 자, 인도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비로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니까 토지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을에게 기속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인도 전이라도 을이 매매대금을 완납했다면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고요. 5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이 을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 갑은 매매대금의 운영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자를 붙이는 거는 해제만 그래요.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서 반환해야 될 돈이 금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자 붙이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경매입니다.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두 번째,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2차적으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1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목적물, 물건의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선의고 무과실이 되잖아요. 선의의 무과실만 매수인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채권의 매도인인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는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추정이 돼요. X예요. 우리가 간주 추정 가지고 잘 내는 편은 아니거든, 민법은. 그래도 요거는 잘 내는 편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4번입니다. 자, 매매 목적물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선의의 매도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하나요 계약을 해지 그 얘기 아니라 그죠? 다른 얘기구나. 제가 이것도 마음이 급해서 이번 영상 좀 문제가 좀 많아요. 자, 매수인이 아니라 이거 그 얘기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또 뭐예요? 자, 담보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정리해 볼까요? 악의 매수인. 첫째,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 요 세 가지는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죠. 따라서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4번 지문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 매매 목적에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됐어요. 그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은 악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23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소유권 이전받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1번. 또 선이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선이라면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제척 기간이 1년인데 선이면 안날로부터 1년이고요. 악이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겠죠. 2번. 갑이 선인 경우 을에 대한 담보 책임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맞네요. 3번, 2번, 2에서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보고요. 4번, 400평의 토지만으로 갑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사정이 있고 갑이 손이라면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악의는 뭐만 할 수 있다고요? 대금 감액만. 5번, 100평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 담보칙과는 두 문제를 넣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두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만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자, 임대차로 갑니다. 24번이죠.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일단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거든요.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안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전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2번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어요. 다만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있는데 2번,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예요. 자, 토지 임대차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면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옳은 질문은 몇 번이죠? 3번이 답이죠. 그죠? 3번.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기간이 만료된 경우죠.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자, 토지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에 대해서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되면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바뀌고요. 따라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X가 되고 맞는 지문은 3번이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1번은 맞는 지문인데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문제는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됐대요. 부합이 됐어요. 그러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가고요. 부속물이 독립된 물건이 됐어요. 부합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가 되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고, 추가될 것은 유익비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있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번,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됐다면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는 없고요. 4번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증축한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 이것이 부합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됐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로 가고요. 부합이 됐으면 뭐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가는데, 문제는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 위한 약정이죠. 만약에 부합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로 가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왜요? 강행 규정이니까. 부합됐다는 이유로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뭐죠? 유효하죠. 왜요? 임의 규정이니까.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고 중요한 거죠. 5번, 부속물 매수를 행사한 경우 임차인이 그 부속물에 관한 매매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에 항변권 행사하여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왜요?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매수를 청구하는 순간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요. 26번입니다. 임대차의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의 내용 중 틀린 거죠. 자, 해지 통고입니다. 자,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예요. 1번,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2번, 약정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요. 3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했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거든요. 여기서 좀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파산 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쌍방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제가 올해 예상한다면 요 세 가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애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에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차물이 적법하게 전대됐어요. 그러면 해지 통고가 됐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소멸되고 전차권이 소멸된다면, 되려면 그 사실을 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전차인에게 통지를 한 후에 그때부터 6월이 지나야 임차권도 전차권도 소멸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라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 참 잘 나옵니다. 5번입니다.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해지하는 순간 임차권은 즉시 뭐죠? 소멸되죠. 2기입니다. 그죠? 기가가 아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못하네요. 자, 27번입니다. 갑으로부터 2000년 5월 1일에 기간의 약정이 없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토지를 임차한 을이죠. 그 건물을,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고 갑은 2002년 10월 2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까지 일단 끌어볼게요. 자, 왜 해지했는지는 이유가 안 나오는데 채무불이행, 차임을 안 냈다는 말은 없죠. 근데 여기서 기간의 약정이 없단 말이 나오죠. 그러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하면 6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는 거, 그 얘기겠죠. 틀린 걸 찾네. 1번이 이렇게 됐네. 을은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토지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물론 이것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2번, 을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건물 매수는 갑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X죠. 거절할 수 없어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을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가 해지가 됐다면 물론 을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4번 조심하십시오. 자,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4번, 갑과 을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의 을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왜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배제 특약이니까요. 따라서 을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자, 갑이 해지 통고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니까 몇 개월이요? 6월이 지나야 임차권이 소멸되므로 5번도 맞는 질문이네요. 자, 28번입니다. 이제 임대차의 마지막이죠. 을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갑수 X 토지를 임차한 후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정리해보죠.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다만 동의를 안 받았더라도 전대차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고요. 다만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무단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갑형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1번, 갑은 병에게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청구할 수가 있어요. 2번, 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 계약상의 차임 청구권을 상실한다. X죠. 왜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한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 거니까. 3번, 갑을 사이 임대차 계약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갑이 해지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지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X죠. 4번,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 만료 시 병이 신축한 건물이죠. 자, 병이 전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았어야 돼요?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따라서 X토지 현존하고 갑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병은 갑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더라도, 다른 말로는 해지하지 않더라도 갑은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룬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 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것. 따라서 옳은 질문은 4번이고 4번만이 답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 이제 민사특별법에 관한 백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